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단일층 미생물로부터 얻어지는 최대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미생물이 전자를 전극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극 표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극 표면이 아니고 용액 중에 서스펜션 형태로 있어도 되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미생물이 우리가 용액을 저어주거나 흔들어 주면은 미생물이 이제 전극 표면에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충돌하는 그 순간에 전자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 그리고 또 이제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이것을 강의한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비대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에서는 미생물이 전극에 이제 부착시키지 않고 이제 용액 내에 서스펜션 형태로 이렇게 놓아도 적절한 매개체가 있으면 상당히 높은 효율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미생물은 전극 표면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자 전달 그 거리는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이번 섹션의 주제는 이 단일층입니다. 단일층.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 미생물 바이오 필름은 단일층이 아니고 미생물이 겹겹이 많이 쌓여 있죠. 그제 여기서는 단일층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충진율은 100%보다 훨씬 작다. 이 단일층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그림 A를 한번 사진입니다. 사진 A를 보시면은 충진율이란 게 뭡니까? 표면을 얼마나 덮고 있느냐 이제 그 퍼센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보다 훨씬 이제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번은 이것은 이콜라이가 표면에 덮여 있는 상태를 여기 형광 물질을 넣어서 이제 형광 사진을 이제 찍은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제 비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이콜라이가 부착되지 않은 그런 표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겉보기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콜라이가 거의 표면을 다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층의 경우에 충진율은 100%보다 훨씬 이제 작다고 생각할 수 있고 충진율 100%에서 표면의 세포수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걸 표면을 전부 다 빽빽하게 단일층으로 미생물이 다 덮고 있다. 그럼 세포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표면적을 세포 하나당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 B번은 뜻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비슷한 개념인데 그 레이텍스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해서 폴리스타이렌 같은 아주 균일한 사이즈의 즉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그런 비들을 많이 팝니다. 실제로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로로센스를 내는 그런 물질을 입힌 다음에 표면에 쭉 단일층으로 이렇게 깔아놔도 실제로 우리가 이걸 현미경으로 찍어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많은 이런 레텍스 이런 스피어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겉보기에서는 다 완전히 덮여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충진율은 100%보다 훨씬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약 30% 표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전류 및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 전류는 이렇게 되죠. 농도의 변화에다가 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기질이 산화되면은 점점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 거고요. BES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곱하는데 이거는 기질의 몰당 전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세테이트 같은 것이 완전히 산화되면은 아세테이트 1몰당 전자 몇 몰이 나오죠? 전자가 8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자 하나당 전자가 8개가 나와요.
반면에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글루코스 한 분자당 전자가 최대 24개가 나오죠. 이걸 곱하고요. 여기다가 페라데이 콘스탄트,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입니다. 96485 쿨롱 퍼 몰이 됩니다. C2는 쿨럼의 에피션시. 왜냐면은 넣어준 기질 전체가 다 산화돼서 거기 있는 전자가 다 전극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전극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 쿨럼의 에피션시를 우리가 곱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디멘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류 단위는 암페어죠. 그죠? 암페어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 한번 연습삼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최대 이게 뭐죠? 이게 농도 변화에 있어서의 비례상수죠. 이 단위는 시간의 역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x는 이게 농도가 이제 되는 거죠. 충진율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충진율. 왜냐면은 이 표면에 있는 농도니까 표면에 이제 100%가 아니니까 어쨌든 요 x가 여기 들어가고요. y는 이게 수율입니다. 세포 수율. 그리고 bs 여기는 es는 여기서 정의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다시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즉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전압만 이때 우리가 측정해서 전압만 곱해주면 됩니다. 얘를 풀어보는 게 가장 이해하는데 쉽죠. 아세테이트를 기질로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전력 밀도 이 단일층으로 이제 미생물 단일층으로 표면이 덮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의 평균 면적을 1.25 제곱미터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는 말이죠. 이 단위 표면적을 제곱미터로 이제 따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뭐 솔라셀이나 아니면 연료 전지는 이 단위 면적을 제곱미터 너무 크다고 해서 제곱 센티미터로 따집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이거를 제곱 센티미터로 따지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이 전류 또는 전력이 너무 작게 나와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것을 제곱미터로 따집니다. 어쨌든 여기 충진율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전체 면적이 겉보기 면적이 1제곱미터다. 그리고 셀의 면적이 이거다. 그죠? 이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게 마이크론 이거 저 그리스 문자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단위 변환을 이렇게 해주면은 제곱미터당 몇 개의 이러한 특정한 미생물이 있냐면은 8 곱하기 10의 11승계의 이제 미생물이 여기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상당히 이제 큰 숫자라고 하면 큰 숫자지만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도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는데요. 여러분 고체 있잖아요. 고체 1제곱센티미터당 대체로 원자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1제곱센티미터당. 예를 들면 철, 뭐 금, 뭐 그런 고체 있지 않습니까? 1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이게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약 10의 15승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곱미터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고체에서는 1제곱미터당 원자의 개수가 10의 15승 곱하기 10의 4승 그러니까 10의 19승계 정도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셀은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자보다 이렇게 상당히 그거보다는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대 반응 속도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시간분의 1을 했어요. 단위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데이로 시간을 초과하고 있때는 한번 날로도 한번 따집니다. 그래서 8.3 per day로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여기는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세포 수율을 얼마로 따지느냐? 1몰 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 4.1 곱하기 10의 13승 셀, 그죠? 로 일단은 우리가 세포 수율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테이트 경우에는 이게 1몰당 전자가 8몰이 나오니까 당연히 8을 집어넣고, 그리고 OCV, 그죠? 이것은 오픈 서킷 볼테지, 이것을 0.8V로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죠? 이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최대 전압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먼저 파워를 구해보면은 위에 나온 요 식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값들을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일단 이 책이 참 친절한 점이 뭐냐면은 단위까지 다 여기서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세포 수일 이것을 다 여기다 밑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요 뮤 있죠, 뮤. 요거 8.3 per day. 그리고 요거 뭡니까 이게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제곱미터당 이걸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뚝 다 이거를 넣고 이제 풀어 봅니다. 그러면은 0.97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경우에 1제곱미터 전극 면적당 약 1와트도 안 되는 전력이 얻어진다. 그럼 이게 그럼 과연 최대 전력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얻어보면 말이죠. 저희 실험실에 그렇고 이거보다 좀 더 크게 얻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이 정도 얻어져도 이게 작은 값은 아니지만은 왜 그러죠? 실제 얻어지는 결과는 이것보다 훨씬 클 때가 있어요. 단일층이 아닌 다층이죠. 다층, 멀티레이어. 그죠? 다층의 미생물 바이오 필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생물이 단일층으로 표면에만 쫙 그냥 깔려서 미생물 위에 다른 미생물이 없다. 이제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비현실적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계산 결과를 우리가 결과 자체는 과정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미생물 막에서 최대 물질 전달 속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극 표면에 미생물이 어떤 일정한 두께, 한 밀리미터까지 최대 자라는데, 그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미생물이, 여러분 이제 두께를 미생물 각 두께로 나누면은 층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물질 전달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기질이 용액에서 이제 산화되기 위해서 이제 확산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미생물 막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도 그 내부에서도 물질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모든 연료 전지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입니다. 즉 여기 X축 전류 밀도당 이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처음에는 급격히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전류가 제로일 때 이게 50이고, 처음에는 약간 빨리 바뀌다가 그 다음에는 완만하게 일정하게 1참수로 쭉 감소하다가 나중에 전류 밀도가 커지면 또 급격히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줘요. 처음에 이제 빨리 바뀌는 것은 뭡니까? 이때는 차지 트랜스퍼, 그죠? 전자가 미생물로부터 전극으로 옮겨가는데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에 의한 그 산이 뭡니까?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면은 전압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때는 뭡니까? 용액의 저항 또 전극의 저항 때문에 그건 일정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류가 더 커질 경우에는 어떻죠? 물질 공급이 전류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또 전압이 감소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생물 막으로의 선속 한번 봅니다. 미생물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는 게 좋아요. 이제 기질이 이제 쭉에 볼크에서부터 전극으로 가다가 직접 전극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통과해야 될 부분이 미생물 막이 되는 거죠. 미생물 막에 들어가서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때 이제 한번 상황을, 물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의 선속, 그죠? 속이라면 이때 여러분 저기 있죠? 다발속이죠. 다발속, 다발속. 이런 이제 영어로 하면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플럭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질이 이동하는 양인데,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그 물질의 양을 우리가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속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데 어때요? 음? 쭉 어떤 일정하게 이게 이동하겠죠. 마치 이제 저 뭐죠? 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즉 물질이 왔다 갔다 막 꼬이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자기 길목을 지키면서 쭉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저 선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플럭스는 농도 차이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는 뭡니까? 음? 산화 전구의 벌크상의 기질 농도 이때는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미생물 막을 통과하면서 산화가 돼서 좀 줄어드니까 여기 C, B0라는 것은 미생물 막에서의 기질 농도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산화되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바로 이 선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이때의 비례 상수를 KW라고 이렇게 여긴 썼어요. 그죠? 뭐 K로 써도 되지만 어쨌든 뭘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KW를 썼습니다. 그래서 최대 물질 전달 속도는 당연히 이게 어, 미생물 막 내에서의 기질 농도가 제로일 때 얻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 기질이 미생물 막에 들어가자마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재빠르게 산화가 돼서 그러면 이게 농도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게 선속이 플럭스가 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반응 속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반응 속도가 그죠? 1차 반응이냐 또는 0차 반응이냐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재빨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보시죠, 그죠? 이게 이제 기질의 농도에 대한 그 저 반응 속도 상수인데 반응 속도인데 뮤 그죠? 이게 처음에는 쭉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어때 1차 반응이고 요 뒷부분에 갈수록 0차 반응입니다. 즉 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1차 반응이고 높은 경우에는 0차 반응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그걸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시면요. 어, 먼저 1차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차 반응의 선속은 어때요? JB는 여기 요게 이제 비례합니다. 농도에. 그죠? 이게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걸 다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이게 얻어졌다. 이게 여러분들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B1이라는 요 파라미터가 등장하는데 B1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 미생물 막의 두께가 여기 들어가고 또 미생물 막에서의 기질의 확산 계수 D 그죠? 이제 원래 확산 계수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제 이 확산 계수가 용액 중에 있을 때하고 또 미생물 막에 있을 때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확산 계수를 미생물 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의 확산 계수를 여기다 씁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식이 얻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만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충분합니다. 잘 보십시오. 반응 속도가 확산에 비해 매우 빠를 경우 이게 뭐죠? 확산에 의해서 기질이 이제 미생물 막 내부에서 이게 감소 농도가 감소하는데 그때 반응 속도가 확산에 비해서 매우 빠를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여기 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 함수가 이제 1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1에 근접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요 식은 여기 1에 근접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그죠? 이 식은 어때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가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유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걸 인정하고 갑니다. 이게 식을 보니까 1차 반응 속도 식이 나왔어요. 1차 반응은 농도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반응 속도가 이 플럭스도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물질 전달 저항이 존재하므로 이 값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죠? 물질 전달할 때도
이게 그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때의 요게 이제 최대값이니까 최대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요 거에다가 플럭스에다가 어때요? 여기 이런 거 전자 개수, 페르데이 상수 또 여기 쿨럼빅 에피션시를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디멘전 한번 분석해보는 이렇게 딱 맞는 걸 암페어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워는 여기에다가 셀 포텐셜 그죠?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생물 이제 막에서 1차 반응 속도, 기질의 농도는 어때요? 이때는 1차 반응 속도니까 낮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죠? 1차 반응 속도를 가정했을 때 최대 전력 밀도가 얼마냐? 먼저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죠?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1초당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센티미터. 이건 아주 티피컬한 값이고요. 51을 0.8V로 쿨럼의 에피션시를 0.84 C 농도를 그러니까 0.2g/L 이렇게. 그럼 이게 ppm으로 치면은 200 ppm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1차 반응 속도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면은 이제 x 그죠? 리터당 30g 이게 아까 여기서 x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요. 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 x가 여기 미생물의 이제 농도가 이제 있습니다. 미생물의 농도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리터당 약 30g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기질은 이거보다 훨씬 이제 작죠, 그죠? 최대 이게 레이트가 그죠? 미생물 생장 레이트가 8.3 per day 그죠? 이렇게 그리고 세포 수율을 이렇게 보고 1몰 아세트당 8.15g의 셀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세테트니까 완전 산화제 1몰당 전자의 8몰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K1을 보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그냥 한번 집어넣고 정확히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위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나오죠? 0.11 per second 이렇게 나와요. 이게 K1. K1은 여기서 요 값이 이제 있죠. 그죠? K1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B1을 또 이제 여기서 따로 계산했어요. B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넣고 저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K1과 또 델타 이게 뭡니까? 델타 이게 미생물 막의 두께가 돼요. 이때는 0.1cm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0.1cm. 그랬더니 B1이 이렇게 됩니다. 1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보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다가 이거 11.2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거의 1이 됩니다. 거의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 한번 전력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 요 시계 놓고 그냥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다 구해졌어요. 그렇지는 17와트 퍼 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단일층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약 0.98 와트 퍼 제곱미터인데 이때는 미생물 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훨씬 더 증가했죠. 그리고 1차 반응 속도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전력 밀도가 상당히 한 뭐 17배 그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바이오 필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0차 반응 속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기질의 농도가 높을 때 0차 반응 속도를 가진댔죠. 이것도 이제 미생물 막이 이제 얇을 때, 그죠? 얕을 때 또는 깊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생물막에 이제 얇다, 뭐 얕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질이 완전히 미생물막을 투과하여 전극 표면에 도달합니다. 그죠? 얕으니까 기질이 이제 벌크에서부터 미생물막을 통과해서 이제 저 전극까지 가려고 하죠. 그죠? 얇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 도달합니다. 기질이 미생물막의 바텀, 그죠?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소모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어, 이게 막이 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다 산화가 돼야 되는데 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플럭스는 이렇게 주어지고 어, 이 델타는 이제 막의 두께가 됩니다. 또 B0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번 이거는 여기 유도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거 인정하고 이것을 그냥 한번 식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우리가 정확히 하면 돼요. 이때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써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농도가 여기 포함이 되나요? 기질의 농도가 포함이 안 되죠. 왜냐? 영차 반응은 농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죠? 사실 영차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때 영차 반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되게 표면에서의 반응은 영차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일반학 책에도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표면에 그 반응이 표면에서 일어난다 할 때 그 표면적은 사실은 표면적을 다 덮기 위해서는 많은 개체수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반응물이 일단 표면을 딱 덮고 나면은 그 표면 바깥쪽에 있는 반응물의 농도가 아무리 변해도 실제 반응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영차 반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표면 반응이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 전력 밀도는 여기다가 전압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미생물막이 두꺼워요. 깊은 미생물막인 경우에는 기질이 어때요? 쭉 가다가 이동하는 중간에 다 소모될 거 아니에요. 다 산화됩니다. 그때는 요 플럭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노와이어나 매개체 등을 통해 전자가 전달된다. 전자는 어차피 전달돼야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미생물이 깊을 경우는 어떻죠? 저 바깥쪽에 있는 미생물은 그 전극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노 와이어나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면은 전자가 더 바깥에서부터 전극 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미생물막의 반응이 영차 반응일 때 전형적인 미생물막의 특성을 이용해 최대 전력 밀도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디피션 코에피션트는 일단 물질 그 막에서의 이거는 아까처럼 일정하게 약 10의-5승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를 하고 52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때요? 미생물의 그런 농도죠. 이것도 같고 이거 맥시멈 이게 미생물 그로스 레이트도 이렇게 똑같게 다 똑같이 나와요. 단지 차이가 영차 반응이란 것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식을 이용해서 먼저 K0를 여기서 한번 구하게 됩니다. K0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식을 풀면은 이게 반응 속도니까 단위는 시간의 역수로 나오겠죠. 한번 쭉쭉 단위를 맞춰서 풀어보면은 0.021/s다. 그래서 델타는 이렇게 주어지죠. K0를 이용해서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델타 여기 있잖아요. 델타 그죠? 보면은 여기 이제 디피션 코에피션트가 있고 이거를 쭉 해서 이제 풀어 보면은요. 0.029cm다. 이런 경우에는 요 미생물 막이 두께가 0.029cm다. 그러니까 29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얇은 뭐 얇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치면은 0.29 밀리미터가 되죠. 그죠? 물론 미생물막은 몇 밀리미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미생물막의 그런 두께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B0를 1로다 가정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전력 밀도를 이제 구하면은
쭉 한번 보세요. 쭉 다 집어넣고 단위를 조정해서 풀게 되면은 53와트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까 1차 반응의 속도에 비해서 그때의 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큰 값을 얻었어요. 그죠? 53와트. 아까는 17 정도 됐죠. 1차 반응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한번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아세테이트 연소율에 기초해요. 최대 전력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테이트 1몰을 태워버리면 얼마큼 이게 열이 나옵니까? 870.28 킬로줄이라는 열이 나와요. 그죠? 그람 아세테이트로 치면은 아세테이트 몰로 나누면 되죠. 몰수로 분자량으로 그러면 14.5 킬로줄 퍼 그람 아세테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반응 속도의 경우 아세테이트의 연소율로부터 한번 최대 전력 밀도를 구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플럭스를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쭉쭉 구해 보면요. 요 식에다 넣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해 보면은 1.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제가 플럭스를 말씀드리기를 어떠한 양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질량으로 이제 봤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투과하는 양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 이 전력 밀도는 어때요? 플럭스에다가 연소열을 곱하면은 이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와트 퍼 제곱미터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쭉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단위를 다 맞춰요. 요 값을 집어넣고 JB에 대해서 델타 H는 14.5kJ per g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곱미터로 따지니까 1m당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고 또 시간 있죠. 시간 와트니까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 시간을 1시간이 3600초니까 이걸로 우리가 또 바꿔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와트로 할 때 주울로 따져야 되죠. 그죠? 10의 3승 와트 아워가 이거를 3600kJ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환한 다음에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8 와트 퍼 제곱미터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에너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1차 이제 반응 속도를 계산했을 때 17이 나왔죠. 이때는 28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강 비슷한 걸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코멘트가 있냐면은 쿨럼ing 에피션시 여기는 이제 쿨럼ing 에피션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쿨럼ing 에피션시가 이때는 100%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죠? 이걸 아예 고려를 안 했으니까. 근데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쿨럼ing 에피션시가 100인 경우에 아까 예제 7.3을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때는 0.84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17이니까 이거를 100으로 놓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0.84로 나누면은 대강 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세테이트 연소열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한 경우와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뭡니까 1차 반응을 생각해서 구한 경우와 이게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죠? 뭐 방법에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일정하면은 비슷한 값을 얻어야 이제 되겠죠. 그죠?